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총 4개 문제가 나는데 이 4문제 모두 다 우리 쿼리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4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직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직무평가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직무 역량과 우리 행동 역량이 모두 다 이제 90점 이상이고 직급이 이제 사원인 그 직원들의 정보를 조회하는 우수 사원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쿼리 실행 결과 이제 표시되는 필드와 이제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짜잔하고 떴고요. 문제에서 직원하고 우리 직무평가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직원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우리 직무평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우리가 맨 앞에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우리 직급이요. 해서 우리 직급이라는 게 지금 직원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죠. 해서 우리 직급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요. 이름이라는 것도 우리 직원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죠. 해서 우리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직무 역량이요. 직무 역량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역량이요. 행동 역량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그 필드를 싹 다 이제 다 갖다 놨어요. 그때 우리 직무 역량도 9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행동 역량도 9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조건 쓰는 칸이 지금 이 아래쪽에 따로 있죠. 해서 우리 직무 역량에다가 크거나 같다 90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고 행동 역량도 똑같이 크거나 같다 90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조건이 직급에도 또 붙어 있어요. 직급이 뭐랑 똑같은 사람, 우리 사원이랑 똑같은 그 사람의 정보를 이제 조회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해서 우리의 직급에다가 사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원,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우리 조건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의 우리 결과의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총 이렇게 이제 3개의 레코드가 출력이 됐습니다. 문제 그림 보니까 3개의 레코드가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때 제목은 직급이다, 이름이다, 직무 역량, 행동 역량,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죠? 그리고 사원하고 사원의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요. 그때 박형주다, 백현이다, 그리고 두병빈이다 라고 해서 요 3명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점수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90점 이상의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문제 그림과 싹 다 이제 비교해 보니까 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쿼리 꺼버리면 되겠죠.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우수 사원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수 사원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직원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그 직급을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그 인원수를 조회하는 부서별 인원수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사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직급을 입력하니까 그 사원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결과값으로 전부 다 이제 나온 거죠.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받을 때 그때 내가 입력받은 그 값과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달라. 그 매개 변수 쿼리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부서하고 우리 직원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우리 직원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시켜주고 이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이제 표시할 거 보니까 맨 앞에다가 이제 부서명을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명 요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추가시켜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직급을 나타내 줄 겁니다. 그때 우리 직급이라는 거는 직원이라는 이 테이블에 있죠. 그래서 직급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인원수를 나타낼 건데 그때 인원수라는 거는 4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때 우리가 인원수를 이제 구할 때 4번이라는 이 필드를 이용해서 인원수 개수를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때 문제를 보니까 count라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요 제목부터 이제 바꾸자고요. 4번이라는 이 필드는 우리가 이제 인원수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할 건데 그때 4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count 함수를 쓰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4번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카운트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4번이라는 필드가 있다. 이 필드를 기준해서 우리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결과값이 이제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우리 부서명이 경영기획팀인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사원이 지금 요만큼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인원수,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값을 보고자 할 때는 부서명별로 이제 묶어서 봐야 되고 직급별로 이제 인원수를 이제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클릭해서 우리 부서명별로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서명을 묶는 방법으로 그렇게 놔두면 되고 직급도 그냥 묶는 방법으로 놔두면 되겠죠. 왜? 직급별로 우리가 인원수를 세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세는 이 필드는 우리가 count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인원수를 이제 세워줬다고요. 그때 함수를 썼으니까 요 묶는 방법을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실행할 때는 쿼리 디자인의 결과에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경영기획팀의 과장은 총 1명이 있대요. 그리고 경영기획팀의 대리는 총 1명이 있고 그리고 경영기획팀의 사원은 총 7명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제 부서명별로 직급별로 이렇게 이제 인원수를 싹 다 이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원수라는 이 필드는 이렇게 이제 몇 명이다 그 명수를 이제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명수만큼 요 특수 문자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스트링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이 특수 문자를 몇 번 반복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때 우리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요. 우리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개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문자를 이제 써주면 이 문자, 내가 뒤에다 쓴 이 문자를 이 개수만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원수만큼 이 특수 문자를 이제 반복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 쓰는 그 자리에다가 특수 문자 요거 이제 넣어주면 되고 우리가 이 특수 문자를 인원수만큼 반복해달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원수를 count라는 요 함수를 이미 구해놨죠. 요걸 이제 개수 쓰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카운트 쓴 거 있죠? 요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한 그 개수만큼 뭐를 표시해달라? 우리 특수문자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문자를 표시할 때 미음하고 한자를 눌러주면 되죠. 미음하고 한자 키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가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문제에서 지정한 그 특수문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 특수문자 요거 이제 클릭만 이렇게 해주면 특수문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 우리 스트링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쓴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카운트를 이용해서 4번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개수, 인원수를 세어달라. 그 인원수만큼 이 특수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이제 해놓고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인원수만큼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살짝 이제 잘려서 보이죠? 그러면
인원수라는 요 필드에 우리 열너비 그거 좀 이제 조정 좀 할게요. 조정했더니 지금 우리 파견 사업팀이라는 그곳에는 사원이 엄청나게 많죠. 해서 이렇게 해서 인원수별로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반복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직급이라는 거를 이제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그 인원수를 조회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급을 직접 입력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직급을 이제 입력받을 거니까 이 직급에 우리 조건 쓰는 이 칸에다가 우리가 요 메시지 창에 써 있는 요 글씨를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직접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직급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조건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요 메시지만 써주면 이 위치에 이제 사원 내가 입력하게 되면 그 사원이 요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해서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직급을 입력하세요. 요 메시지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때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가 사원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할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결값이 짜잔하고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그때 전체에 나타나는 그 레코드의 개수는 총 6개가 맞죠? 그때 우리 부서명이다, 직급이다, 인원수다 해서 요 제목도 전부 다 이제 맞고요. 그때 경영기획팀부터 시작해서 파견사업팀까지 그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고 그때 직급은 싹 다 이제 사원이 다 입력이 된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원수의 그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싹 다 이제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쿼리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부서별 인원수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부서별 인원수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 써주고 쿼리 이름에서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하고 우리 직원하고 직무평가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부서별로 우리 직급별로 평균의 이제 최대값을 이제 나타내는 부서별 직급별 평균 최대값 요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열 머리글로 이제 뭐가 사용되고 우리 값으로 이제 어떤 게 사용되는지 그걸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 부서별로 직급별로 우리 평균 최대값을 이제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제 써져 있는 것들이 싹 다 이제 평균의 이제 최대값들이 이제 각각 전부 다 이제 나온 거고 그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보니까 과장이다, 대리다, 사원이다, 차장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직급이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보니까 부서명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쭉쭉쭉 들어가 있고요. 그때 우리 부서별 최대값이다라고 해서 얘도 우리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해서 우리 부서명하고 우리 부서별 최대값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된 거고 우리 지금 과장, 대리, 사원, 차장하고 들어있는 이 직급이 우리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게 우리 평균의 이제 최대값 그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직원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직무평가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추가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만들 거니까 일단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에서 우리 크로스텝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곳에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머리꼴을 쓸게 맨 앞에 이제 부서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서명이요. 부서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부서별 최대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들어있죠. 얘는 우리가 평균이라는 그 값에 우리 최대값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그 값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평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될 게 우리 직급이 이제 사용되니까 우리 직급이라는 요 필드를 우리가 또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그 값들이요. 그 값들은 전부 다 평균이라는 그 값의 우리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 요거 한 번 더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우리가 평균이라는 그 필드를 이렇게 두 군데다가 우리가 추가를 시켰는데 요 앞에 있는 요 평균은 제가 행머리꼴로 이제 사용할 그 필드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평균은 우리가 이 값으로 사용할 그 필드요. 그러면 요거 이제 크로스텝 여기서 부서명은 우리가 행머리꼴로 쓰겠다. 그리고 이 평균은 행머리꼴로 쓰겠다. 그리고 이 직급은 우리가 열머리꼴로 쓰겠다. 그리고 우리 이 평균은 값으로 쓰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 평균이라는 그 필드 값에 대해서 전부 다 최대값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이요. 이 묶는 방법을 전부 다 우리가 최대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서명은 그냥 부서명하고 요 제목으로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 평균하고 써져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부서별 최대값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해서 요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부서별 최대값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직급은 그냥 이대로 그냥 열 머리글로 쓸 거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될 거라 그냥 제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한 상태에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의 결과에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요 부서명이 살짝 잘려서 보이고요. 이곳에 보니까 요 제목도 이제 잘려서 보이죠. 요거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열 너비 좀 조정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레코드의 개수는 총 5개의 레코드가 나타나는 게 맞죠? 그때 이제 제목부터요. 부서명이다. 부서별 최대값이다. 과장, 대리, 사원, 차장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거, 그 순서대로 써져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경영기획팀부터 시작해서 파견사업팀까지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그 값들을 보니까 지금처럼 90이다, 95다, 97.5, 82.5, 95하고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얘가 조금 이제 다르죠. 그리고 평균 값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값들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의 최대값은 우리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형식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요거 좀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부서별 최대값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얘는 우리가 형식에다가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0.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 평균이요. 요 값으로 나타낼 것도 우리가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0.0 하고 이렇게 우리가 형식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형식 속성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X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우리 값들을 문제 그림과 비교를 했을 때 싹 다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전부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크로스텝 쿼리 다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부서별, 직급별, 평균, 최대값 요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 제목을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부서별, 직급별 그리고 언더바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평균 최대값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얘랑 똑같이 우리가 언더바까지 똑같이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크리스탈 쿼리가 생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직무평가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직원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가산점을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연차가 8년 이상인 8 이상인 그 직원들의 평균을 변경하는 그 8년차 직원 가산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가산점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2점을 이제 입력 받으면 그때 평균에다가 그 가산점만큼 이제 더해줘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균을 이제 계산한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2점씩 다 가산을 이제 해주는 건 아니고 그때 조건이 붙은 거죠. 연차가 이제 8 이상인 8년차 이상인 그 직원들만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죠. 그러면 그때 이제 직무평가랑 우리 직원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는데 우리 직무평가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4번 번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연수다, 직무 영역이다, 행동 영역이다, 평균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 맨 뒤에 보니까 이제 평균이라는 그 필드가 있죠. 이 평균은 그 필드의 값을 가산점만큼 이제 더해서 평균을 이제 계산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싹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연차가 8년차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조건이 붙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 직무평가라는 이 테이블에는 우리 연차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직원이라는 이 테이블 좀 보자고요. 직원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이 직원 테이블에는 4번이다. 우리 부서 코드다. 이름이다. 연차다. 직급이다. 그리고 첨부 파일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쭉쭉쭉 들어있죠. 그 중에서 우리 연차가 이곳에 있네요. 지금 여기서 우리 8년 차인 거 몇 개 데이터 좀 보자고요. 8년 차인 그 사람은 우리 사원 번호가 AA004 요 사람이요. 그리고 또 8년 차가 또 그 밑에도 있죠. 요 사람은 그때 우리 사원 번호가 AA006이요. 그러면 이 두 명의 사람 거만 우리가 가산이 되나 안 되나 그걸로 이제 확인 좀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 직무평가라는 곳에 가서 보게 되면 그때 AA004라는 그 데이터가 이곳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그때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아까 8년차가 AA006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평균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82.5다 9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결과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문제 결과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우리 직무평가라는 그 테이블을 봤을 때 우리 AA004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이곳에 있고 아까 우리 원래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아까는 이제 62.5였는데 지금 여기는 2점이 이제 가산이 돼서 64.5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우리 82.5였는데 84.5 그렇게 해서 2점이 이제 가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AA006 이 사람의 데이터를 봤을 때 84.5 지금은 이렇게 써져 있지만 원래 그 값은 82.5였다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값은 원래는 90이었는데 2점이 이제 가산이 돼서 9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이제 문제 결과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이 끝나고 나면 우리 AA004 이 사람의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야 되고 그리고 AA006 이 사람의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켜놓은 거 요 이제 테이블 둘 다 이제 꺼버릴게요. 이렇게 이제 꺼버리고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우리 만들기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제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직무평가 이 테이블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직원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테이블 추가 이 창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우리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에 들어가서 업데이트 쿼리로 이제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중간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때 우리는 평균값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을 변경시킬 거니까 요 평균이라는 요 필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이 이제 붙었는데 그때 이제 연차가 8 이상이야. 그 조건을 이제 써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 연차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지금 연차가 이곳에 들어있네요. 해서 연차라는 거 요 필드도 더블 클릭이요. 그때 우리 평균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거죠. 그때 이제 업데이트 시킬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평균값이요. 그 평균값에다가 더해라. 더하긴 더하는데 얼마를 더하냐? 지금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그 값만큼 이제 더해줘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요 뒤에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한 그 값이 이제 들어가게끔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지금 이곳에다가 요렇게 이제 메시지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가산점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 창이 뜰 거고 여기서 내가 숫자 2를 이제 입력을 받으면 그 값이 요 위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평균값에다가 2를 이제 더해서 우리 평균값을 이제 표시해달라. 업데이트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 조건이 8년차 이상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할 거죠. 해서 우리가 연차라는 이 필드에 우리 조건 쓰는 이 칸이요. 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크거나 갖다 파라고 요렇게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 다 했어요. 우리 연차가 8년차 이상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쿼리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그때 이제 가산점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이 떴죠.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2라고 그렇게 이제 쓸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자고요. 눌렀더니 그 우리 8년차 이상인 그 사람이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16개가 있나봐요. 해서 16행을 이제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무평가라는 이 테이블을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면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요 업데이트 쿼리는 다 작성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자고요. 누르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8년차 직원 과산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8년차 직원 가산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서 쿼리 이름이 혹시나 잘못됐나 안됐나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쿼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직무평가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가서 그 값들을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 AA004라는 이 사람이 아까 우리 봤을 때 8년차 이상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의 점수가 아까는 62.5였는데 64.2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2.5였는데 지금처럼 84.5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AA006 요 사람의 데이터요. 요 사람의 데이터도 우리 첫 번째 데이터가 82.5였는데 지금처럼 84.5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값은 90이었는데 92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 8년차 이상인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평균값이 2점씩 이렇게 이제 가산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무평가 요 테이블을 봤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지금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그때 요 평균값만 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네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